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너지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를 켜봤는데 IT 관련 뉴스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BTS랑 관련된 영상이 아니라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예술 쪽이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BTS 공연이 열리죠. 서울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엄청난 인파가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방문의 해 2026년 Visiting Korea Year이라고 하면 될까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BTS 공연을 보러 서울로 모이는데, 이에 따른 어떤 통신 장애라든지 아니면 중계를 함에 있어서, 콘서트를 생중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력들을 총동원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강원 도민일보 기사고요.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BTS 공연 전 세계 동시 생중계 기술 총동원. BTS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은 간첩이라고 요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BTS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BTS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1번 타자는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에게 방탄소년단 보이그룹의 특성에 대해 5문장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님께서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주요 특성은, 아참, BTS가 방탄소년단의 줄임말입니다.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들의 고민과 사회적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내는 자발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면모가 강합니다.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를 한다는 것은 싱어송라이터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 힙합 베이스에서 시작해 팝, R&B, EDM 등 다양한 장르를 유연하게 소화하며 독창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힙합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앨범 나오고 뭐 두 번째 앨범까지는 제가 관심 있게 들었었는데, 힙합 베이스가 되게 강했고 음악이 강렬함이 되게 돋보이는 음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팝, R&B, EDM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했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도 하면서 exponentially, 뭐 급속도로 성장을 한 그런 그룹이죠. 그리고 멤버들이 뭐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멤버도 있고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떠났다가 돌아왔다, 떠났다가 돌아왔다, 뭐 군복무로 인해서 그랬겠지만 무튼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데뷔 때부터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팬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죠. 아미와 수평적이고 유대감 깊은 소통을 이어온 것이 강력한 글로벌 인기의 비결입니다. 라고 지미나이가 얘기를 하네요. Love Yourself 시리즈 등을 통해 자기 사랑과 성장에 대한 서사를 구축하며 전 세계 청춘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청소년들의 성장과 어떤 희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이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부터 뭐 H.O.T, G.O.D, 잭스키스 1세대 아이돌이죠. 한국의 1세대 아이돌부터 뭐 1.5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빌보드에 진출하고 한국에서도 차트에서 상위권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 꿈과 희망을 담고 뭔가 위로가 될 만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특징, 다섯 번째 특징은 일곱 멤버가 데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온 끈끈한 팀워크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그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일단 팀워크가 끈끈하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겠죠.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우승컵을 거머쥘 때 보면 항상 팀이 끈끈했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던 주축 선수들로 우승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 오후 8시 동시 송출이 됩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21일 오후 8시에 BTS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8시부터 동시 송출이 넷플릭스 그리고 뭐 다른 OTT 라이브 채널 그러니까 OTT 서비스에서도 스트리밍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OTT 라이브 콘텐츠 경쟁 가속화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에서 하네요. 광화문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BTS 홍보 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오직 넷플릭스에서라고 여기 사진에 있죠. 사진 상단에 보시면 오직 넷플릭스에서 BTS가 스트리밍이 됩니다. 콘서트가 그렇다고 합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선보이는 첫 라이브 이벤트로 OTT 업계의 라이브 콘텐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 OTT라는 서비스의 특성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2번 타자는 구글입니다. 1번 타자는 구글 제미나이였고 2번 타자는 이것도 제미나이죠. OTT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OTT는 over the top 서비스라는데 여기서 탑은 TV에 연결하여 방송을 수신하던 기기인 셋톱박스를 뜻하는 건데 이제 셋톱박스 위에서 over the top이니까 셋톱박스가 탑이고 이제 셋톱박스를 탑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셋톱박스라는 기기를 보통 탁자나 뭐 TV 뒤에 어떤 공간 위에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탑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over the top 하면은 셋톱박스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다 해가지고 over the top OTT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셋톱박스를 통해 TV로 보는 서비스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그래서 개방성, 비선형적 시청, 멀티 디바이스라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OTT 서비스 플랫폼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해외 서비스는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애플 TV 등등. 그리고 국내 서비스는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 국내 서비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서비스라고 해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OTT에 대한 설명 같이 읽어봤고요. 18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은 광화문 현장 공연과 글로벌 스트리밍을 결합한 프로젝트다. 18일에 넷플릭스가 밝혔다고 하죠.
3일 뒤인 21일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컴백 라이브네요. 그 멤버 중에 진이라는 분이 있죠. 군대에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복귀를 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BTS 전체가 컴백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대규모 콘서트를 서울에서 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컴백 라이브 이름이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한국적인 어떤 특성들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아닐까 또 추측을 해보는데요. 현장 공연이 전 세계 이용자에게 동시 전달된다. 뭐 BTS, 블랙핑크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K-팝 아이돌들 이런 그룹들은 어디서든 언제든 공연을 하면 웬만한 국가들에는 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다른 OTT 혹은 TV 케이블 지상파 공중파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죠. 방송이. 그렇게 되면 스트리밍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된다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엄청난 파급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넷플릭스는 이번 중계를 위해 콘텐츠 전송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총동원한다. 콘텐츠 전송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방송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콘텐츠라는 게 예를 들면 콘서트를 촬영을 하면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해서 뭐 녹화본을 방송국으로 보낸다던가 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에 저장을 한다던가 하드웨어에 전송을 한다던가 이런 게 콘텐츠 전송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죠. 실시간 되고 있는 그 실시간 녹화라는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총동원한다. 지난 10년간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연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벌써 10년이 됐군요.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제가 알게 된 게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네요. 뭐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창립이 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을 텐데 이제 뭐 상장을 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제 넷플릭스는 이런 회사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게 된 시점이 1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대략 10년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들을 기반으로 지연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연 없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핵심이죠.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생방송,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딜레이가 없어야죠. 뭐 지지직 끊긴다던가 로딩, 버퍼링 이런 게 걸리면은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ESC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딜레이를 없애야 되고 딜레이가 지연이죠. 지연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은 초저지연이라는 통신에서의 핵심 기술 지연을 정말 극도로 줄이는 초지연 통신 기술이 5G를 넘어 6G로 가는 관문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도화된 비디오 인코딩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과 기기에 맞춰 화질을 자동 조정하고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기술로 접속 집중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한다. 고도화된 요즘은 기술이 어떤 장르에서든 어떤 분야에서든 다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난 기술이다 감탄하실 건 없고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진짜 고도화가 된 기술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인식만 이 정도 기술이면 상당히 고도화가 된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심어져 있는 건지 알아보자고요. 고도화된 비디오 인코딩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과 기기에 맞춰 화질을 자동 조정하고
자, 화질을 자동 조정한다. 스트리밍을 하면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콘서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이 비단 BTS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어떤 콘서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면은 뭐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겠죠. TV로 뭐 유튜브 앱, 넷플릭스 앱, 뭐 디즈니, 뭐 기타 OTT 앱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태블릿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화질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을 자동 조정한다는 건데 여기서 대단한 건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과 기기에 맞춰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고도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맞춤형으로 화질을 자동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거는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기술로 접속 집중에 따른 과부하를 방지한다. 자, 로드 밸런싱 기술이라는 게 언급이 됐네요. 로드 하면은 차도 뭐 도로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로딩할 때 LOA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거는 트래픽이 한 곳으로 너무 쏠린다거나 소수의 어떤 갈래길로 너무 쏠리면은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양한 패스, 다양한 어떤 경로로 이렇게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그럼으로써 과부하를 방지해주는 로드 밸런싱 기술이라는 것을 동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핵심 통신 기술이 BTS 콘서트를 위해 동원된다고 나온 거죠. 화질을 자동 조정해주는 기술, 그리고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하는 로드 밸런싱 기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화질 조정 그리고 트래픽 분산.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또 메인 인코더 장애 발생 시 보조 인코더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와 다중 장애 복구 시스템을 통해 스트리밍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세 번째 기술이 나왔습니다. 인코더 장애 발생 시 보조 인코더. 보조 인코더라는 거는 뭐 비디오 인코딩 해보신 분들 그리고 뭐 디코딩까지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메인 인코더가 장애가 발생하면 보조 인코더로 자동 전환되는 자동 전환이 핵심이겠죠. 왜냐하면은 TV 가요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셔도 아실 테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마이크가 갑자기 꺼진다거나 마이크에 삐 거리는 소리가 생긴다거나 뭐 음향에 문제가 생기면은 PD나 작가나 제작진이 급히 뛰어 올라가서 보조 마이크를 이렇게 달아준다던가 전달해주죠. 그런 것처럼 인코더 같은 경우에도 비디오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메인 인코더가 존재하는 건데 이게 장애가 발생하면 보조 인코더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들고 다니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자동 전환되는 어떤 구조. 뭐 이거는 크게 고도화된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세 번째 기술은 장애 발생 시 메인 인코더를 보조 인코더로 자동 전환시켜주는 어떤 구조, 스트럭처. 이거 자체가 기술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술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기술은 다중 장애 복구 시스템. 이거는 어떤 복합적인 복구 시스템인 것 같은데 스트리밍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생중계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스트리밍이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악천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통신망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만 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0%와 100%의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스트리밍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뭐 0.0000001%로 줄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기술은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오픈 커넥트를 기반으로 한다. 오픈 커넥트라는 게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어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콘텐츠 전송 뭐 D 전송이 뭘까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N이겠죠? CDN. 그래서 오픈 커넥트라는 어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들이 동원이 가능해진 거죠.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전 세계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망을 구축해 안정적인 전송 환경을 운영해 왔다.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라는 어떤 자체 개발한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을 함으로써 전 세계 인터넷 사업자들, 뭐 한국에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뭐 메가포스, 천리안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도 해가지고 뭐 누리 아니었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전 세계 인터넷 사업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KT, SK, LG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죠. 통신사들 중에서 이렇게 모바일도 있지만 인터넷을 좀 큰 딴에서 인터넷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들과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오픈 커넥트를 기반으로. 그래서 넷플릭스의 어떤 자체 기술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오픈 커넥트라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오늘 공부를 저희가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간 스포츠 경기와 공연, 시상식 등 다양한 라이브 콘텐츠를 통해 관련 기술을 검증해 왔다. 넷플릭스는 항상 스포츠 경기라든지 뭐 이런 화제가 될 만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 만한 어떤 이벤트들에는 항상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죠. 제이크 폴, 마이크 타이슨, 유튜버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은 은퇴한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의 복싱 경기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주관을 했었고 NFL 크리스마스 게임 데이 등이 대표 사례다. NFL 크리스마스 게임 데이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경기 하프타임 광고비가 제일 비싼 게 NFL 내셔널 풋볼 리그 미국의 미식축구죠. 미식축구 하프타임에 평균 광고비가 비싼 축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평균 단가를 보여주는 게 NFL 슈퍼볼이라는 1년에 딱 한 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결승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날 하프타임 전반 끝나고 후반 넘어갈 때 광고비가 TV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심심해가지고 또 찾아봤는데 3번 타자는 그록입니다. 2025년 NFL 크리스마스 게임 데이의 하프타임 평균 광고비랑 2025 NFL 슈퍼볼 하프타임 평균 광고비를 비교해줘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기사에서 나온 거는 크리스마스 데이입니다. 크리스마스 게임 데이. 그래서 비교해달랬더니 평균 30초 광고 비용 7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NFL 슈퍼볼 작년 슈퍼볼은 30초에 한 120억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데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억 30초에. 그렇기 때문에 개별 30초 단위로 하면은 슈퍼볼의 10분의 1 수준 이하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볼이 월등히 비싸죠. 10배 이상이 비싼 거죠. 크리스마스 게임데이보다는. 자, 이번 공연은 21일 오후 8시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되며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TV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는 다시 한번 공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21일 오후 8시 넷플릭스를 통해 생중계가 되고,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직관을 가고 싶은 분들은 광화문에서 저녁 8시에 BTS의 공연이 있으니까 다들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계를 계기로 대형 K-팝 공연이 글로벌 플랫폼 간 기술 경쟁 무대로 자리 잡고 OTT 라이브 컨텐츠 경쟁이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큰 이벤트를 중계함으로써 다른 OTT 서비스들은 긴장을 하는 거죠. 식은땀을 흘리는 거고, 우리는 언제쯤 저 정도 급의 중계를 딸 수 있을까? 혹은 비슷한 덩치의 어떤 OTT 서비스를 영위하는 경쟁사라면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번에 BTS는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가져갔고 이만큼의 수익을 내겠고 이만큼의 광고 효과를 누리겠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애널라이징을 하는 거죠. 평가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팀 내부에서 또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번에 BTS 한국에서 공연한 거 전 세계 인파 몰렸는데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중계권을 따갖고, 그리고 넷플릭스의 자체 개발한 기술 CDN이라는 게 이렇게 또 기사화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디즈니라든가 국내에도 뭐 쿠팡플레이, 왓챠 이런 회사들이 다음에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콘서트를 통해서 한국에서 공연을 한대. 우리가 한번 중계권을 따보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겠죠. 그러면서 OTT 서비스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청자들은 비싼 구독료를 내는 만큼 그만큼 값진 어떤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질 높은 퀄리티, 구독료에 상응하는 어떤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시너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